매일 밤 저는 꼭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악몽도 없고 소르릉 소리도 없어였고, 그런데 머리는 전혀 쓰질 않아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왜 점점 더 잘 잊어버릴까요?까? 새벽 2, 3시에 자주 깨는 건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자주 깨요. 꼭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고 소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머릿속이 막지 않고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이미 일어나 있는 느낌입니다. 아침이 되면 밤새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분의 뇌는 밤에 제대로 쉬었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처럼 깊이 자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지켜본 결과 밤중에 반복적으로 깨는 습관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새벽 2시, 3시쯤에 이유 없이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뇌가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쓰면서 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쌓입니다. 이 찌꺼기들은 낮에는 거의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이 잠든 밤에만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밤이 되어야 청소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잠이 중간에 끊기면 그 청소 과정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개월, 수년 반복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던 72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아침마다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시던 분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3시쯤에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뒤척입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열쇠를 두고 나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늘 다니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헷갈렸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치매라고 부르기에는 이르지만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수면 중단이 뇌의 정화 시간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뇌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깊이 잠들면 정원사는 조용히 나와 떨어진 잎을 치우고 마른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일을 하다 말고 계속 불려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는 조금씩 쌓이고 어느 순간 정원은 관리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약해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특히 어르신에게 수면제는 잠을 늘리는 대신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더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밤에 깨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이 얕아서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발견하는 원인 중 하나는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을 지키는 힘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와 발은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자극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뇌는 그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 결과 깊은 잠으로 들어가야 할 순간에 뇌가 깨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체온과 순환입니다. 밤에는 몸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발이나 다리가 차갑고 건조하면 몸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뒤척이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가 되기 전에 이미 신호는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항상 아주 조용하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질 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문제는 생활 속의 작은 변화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치료도 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방법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뇌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에도 밤새 깊이 자는지, 그리고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밤중 각성을 어떻게 줄여주는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수면뿐 아니라 기억과 집중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자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새벽에 눈을 뜨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가장 자주 곱씹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몸의 균형, 그 중에서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이야기할 때 침대나 베개, 수면 시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깊은 잠을 결정하는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 몸이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뇌는 갑자기 잠들지 않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활동해서 휴식으로 서서히 넘어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69살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10년 가까이 불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는 하는데 2-3시간 지나면 꼭 깨고 그 뒤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늘 멍한 느낌이 들고 말끝이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 하셨지요. 저는 그분의 하루를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낮에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저녁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쉬고 싶은데 생활은 여전히 나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크고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발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환경은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말로는 피곤하다고 해도 빛과 소리, 온도 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안정시키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키며 기억을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리듬이 무너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과 다리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먼 곳이지만 수면과는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발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발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몰라도 몸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성분께도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잘 말린 뒤 얇게 보습을 하고 가벼운 양말을 신으시라고요. 그리고 방의 불빛을 조금 낮추고 텔레비전 소리는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단순해서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불면이 나아질까요? 하고 물으셨지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가끔 깨긴 하지만 예전처럼 머리가 멍하지 않아요.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힘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원인을
물이나 소변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도 참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오히려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은 느려집니다. 그러면 뇌와 신경계는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잠은 더 얕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가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몸이 낮에 이미 균형을 잃었다면 밤에 신장이나 방광이 과하게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리듬이 무너지면 아무리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어도 깊은 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일찍 자려고 애쓰거나 잠을 재촉하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대신 몸이 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몸의 말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뇌는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어서 지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만들어진 습관은 시간을 두고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덜 깨고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자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이어지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반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밤중 각성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의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독이 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아무리 애써도 잠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온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몸을 위해서라고 믿고 몇 가지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들이 젊을 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몸에는 오히려 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물을 아예 끊는 습관입니다. 야간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타도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몸은 밤에 이미 탈수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은 느려집니다. 신장과 신경계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민감해집니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잦은 각성과 더 얕은 잠입니다. 물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혈압이 걱정되어 소금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과한 염분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 신호가 더 쉽게 생기고 신경은 과민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잠은 깨집니다. 세 번째는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낮과 비슷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은 제때 나오지 못합니다. 잠이 든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새벽에 또 눈이 떠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건 많은데 뭘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주 단순한 3가지 원칙만을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방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첫째, 밤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눕기 최소 1시간 전부터 불빛을 낮추고 소리를 줄이십시오. 몸에 이제 하루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둘째, 몸의 말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발과 다리는 수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따뜻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뇌는 안심합니다. 그 안심이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자극 없이 보호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낮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반대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보고 몸을 적당히 쓰면 밤에 뇌는 더 쉽게 내려옵니다. 낮과 밤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밤만 고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킨 분들 중 상당수가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깨는 시간이 조금 늦춰집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머리가 덜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특별한 훈련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뇌가 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깊이 잠든 밤은 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약도 자극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해만 줄여주면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은 끝까지 회복하려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몸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 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도와줄 차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불빛을 조금 낮추는 것, 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물을 무조건 참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기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자리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채널을 지켜봐 주시고 마음에 남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